자, 올해의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올해의 단어. 미국의 어떤 학회에서 하는 이거 나무 위키인가? 아니죠. 무슨 위키더라 그거? 하여튼 무슨 위키에서 가져왔어요. 올해의 단어. 미국의 방언학회가 선정했다는 올해의 단어입니다. 2001년엔 9.11 테러. 제가 디아블로 악마를 잡다가 그 PC방에서 9.11 테러를 뉴스로 봤죠. 그때 악마를 잡을 게 아니라 주식을 잡았어야 되는데 쫙 빠졌을 때 엄청 빠졌거든요. 그때 주식을 잡거나 집을 잡았으면 저는 부자였지만 악마를 잡고 있었던 그때고, 이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고 뭐 사막에 폭풍해서 이라크 쳐들어가고 하니까 대량 살상 무기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뭐 메트로섹슈얼 연타도 나왔고, 붉은 지역, 파란 지역, 보라 지역은 그때 당시에 미국입니다. 미국이니까 뭐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 예를 들어 정치 얘기고, 2005년에 벌써 이런 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진실만 믿는다. 주관적인 진실. 이거 보면서 저도 야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실도 주관적인 진실이 있는 겁니다. 벌써 2005년에 나온 올해의 단어예요. 인정합니다. 주관적인 진실이 있고. 자, 주제는 아니니까. 2006년엔 명왕성이 퇴출된 사건, 2007년 당연히 서브프라임 다음에 기업들이 긴급구제 됐죠. 그러니까 베일아웃, 긴급구제하는 게 있었고, 2009년에 트위터가 등장을 하고요. 2010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앱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단어는 결국엔 그 사회의 올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2011년엔 Occupy the Wall Street,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너희들 돈을 거기다 퍼주냐 해서 싸웠던 거 기억나죠? 2012년엔 해시태그. 아직도 많이 쓰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그건 중요하다. 이것도 2014년. 2015년에는 저 뭐라고 읽죠? 데이인가? 젠더 퀴어한 성별. 데이라고 읽어야 되나? 맞겠죠? 하여튼 뭐 이런 성적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페이크 뉴스. 이거 트럼프 형이 많이 쓰던 단어죠? 뭐만 하면 페이크 뉴스라고. 럼프 형이, 여러분 럼프 형 때문에 제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왜 많이 봤냐? 럼프 형 시대에는 뭐 이렇게 주제가 없으면 그냥 구글에 아니면 뭐 뉴스란에 트럼프 치면은 그 주에 주제가 쭉쭉 나왔어. 역시 럼프 형이죠. 럼프 형은 주제 메이커야. 주제 메이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급의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주제 뽑기가 그렇게 쉬웠는데, 야, 우리 바이든 할아버지는 야 너무 신사야. 너무 FM이야. 우리 트럼프 형처럼 좀 말도 재미를 위해서라면, 저 같은 그 유튜버를 위해서라면은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진중하게 뭐 좀 뭐죠, 소금 안 친 간 뺀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매체에 따라서 뭐 기후 쪽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에 미국 엄청, 우리나라도 엄청 덥죠. 기후 얘기하는 사람 2010년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나 락다운이 세계의 그의 단어가 됐는데, 자, 이건 미국이고, 자, 우리나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죠. 자, 혼날 수도 있는. 근데 제가 한 게 아닌데 혼날 거 없죠. 교수님들이 뽑은, 교수신문에서 뽑은 올해의 단어가 사자성어가 있는데, 뭐 위에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뭐 보지 말고, 언제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하면은 시간 다 갑니다. 다 하기 때문에. 자, 2019년부터 보시죠. 2019년에 올해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명지조입니다. 이제 2년 전에, 작년 말고. 공명지조가 뭐냐 하면, 그 김진호 화백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조금 이따가 출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된 새가 있거든요. 공명지조, 머리 두 개를 공통으로 하는 두 마리의 새가 싸우고 있다. 자, 이게 공명조인데 이 새 이름이 공명조예요. 어느 한쪽이 얘를 죽이면은 자기 죽죠. 근데 상대를 죽이면 자기가 살 것이라 생각하고 뒤지게 싸우더라 라는 게 2019년에 대한민국 올해의 단어입니다. 기가 막혀. 역시 교수님들의 해안이 넘치죠. 공명지조. 몸통은 같은데 머리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대가리들이, 헤드 두 마리가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죽으면 누가 죽는 겁니까? 자기가 죽는 거죠. 야, 이게 2019년 올해의 단어 공명지조예요. 공명지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야, 교수님들의 진짜 그 탁견은 대단하다. 자, 그러면 2020년 올해의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라 생각해요? 호식이 치킨 두 마리 아니고요. 자강두천, 내로남불. 와, 역시 집단지성은 대단해. 거의 비슷하죠. 교수님들이 뽑은, 교수신문에서 뽑은 2020년 올해의 단어 아시탑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한자는 볼 필요 없고, 아시, 나는 맞고, 탑이, 너는 틀렸다. 이게 2020년 대한민국의 올해의 단어입니다. 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냐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치건 사회건 모든 영역에서 서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를 하고 있는 거죠. 무한 반복. 뺑뺑이, 우리 뺑뺑이 하고 있죠.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나는 맞고 너는 틀렸죠. 온갖 화려한 수식어와 뭐 현란한 뭐 이런 논조가 붙지만 잘 들어보면은 결국 네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아시타비. 자, 그러면 2019년 올해의 단어와 2020년 올해의 단어를 합쳐보면 뭐냐? 자, 공명지조와 아시타비입니다.
한마디로 합쳐보면 한 몸에서 나온 두 개의 머리가 있는 새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며 죽도록 싸우고 있단 거죠. 이거 천지일보의 그 김진호 하백님 가서 보시면 공명제 검색하면 나와요. 한 몸에서 나온 두 개의 머리가 아시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멱살 잡고 네 목을 잡고 흔들고 있는데 잘 보니까 그게 내 목이더라. 저 집이 불타고 있어서 좋아했더니 그게 우리 집이죠. 그게 우리 집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올해의 단어가 공명지조 아시타비가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의 안목은 대단한 것 같아.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야, 누가 보더라. 그쵸?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2021년 올해의 단어는 뭘까? 2021년 여러분 지금까지 뭐가 씁니까? 사자성어는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공명지조 아시타비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 2021년 올해의 단어 여러분들은 뭐 같으세요? 코로나 지났잖아요. 2020년이고 축하월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2021년 올해의 단어. 예, 그쵸. 이거 잠깐만, 이거 올해의 단어가 되면은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 사회적으로. 자, 다시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논란이 있단 소리잖아.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야, 무슨 생각이야?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지코인? 자, 아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이럴 것 같아요. 한 몸에서 나온 두 개의 머리가 공명지조가 아시타비 죽도록 싸우다가 이제는 슉 서로 고개를 돌리지 않을까? 계속 싸우려나? 발콜 죄송합니다. 발콜 서로 반대로 붙였는데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데 뭐 하여튼 뭐가 됐건 좋은 단어는 아니죠. 뭐 혐오가 됐건 증오가 됐건 미움이 됐건 뭐 막말이 됐건 또 뭡니까? 뭐가 됐건 하여튼 좋진 않은 무슨 단어겠죠. 뭔지 몰라도 그런 단어가 지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유력한 단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뭐 백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사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시죠. 그 김수환 추기경님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돌아가신 거는 몇 년이더라?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1971년에 자기 유언을 미리 적었다 그럽니다. 유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보이시죠? 뭐라고 유언을 자기가 젊었을 때 조금 40세 정도 적으시고 한 30년 전에 적으신 건데 여러분과 모든 위를 위하여 저는 주교직을 담당했습니다. 신부님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등 모든 불우한 사람들 속에 저는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유언입니다. 유언. 저의 이 사랑의 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녕히. 한 다음에 사인을 했어요. 이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1971년에 미리 적은 유언인데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더 가득 사랑하지 못해서 저의 이 사랑의 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적었고 실제 한 40년이죠. 40년 뒤에 돌아가실 때 유명했죠. 당시 2009년에 이 말이 유명했어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강타한 말이었어요. 2009년에 임종하실 때 돌아가실 때.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마지막 말로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이거는 신부님이셨고 뭐 제가 또 이거 종교를 가져오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1993년에는 불교계의 큰 스님이신 성철 스님이 열반하셨죠.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에 임팩트를 줬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열반송이라 그러죠. 뭐 긴데 나중에 가서 인터넷 가서 보시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 적은 게 아래 보시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왔고 이런저런 죄가 정말 많았다라고 미안하다 하고 돌아가셨죠. 뭐 미안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쉬운 걸 거면 법정 스님 역시 2000년대 우리 사회의 어른이셨죠. 그 보면은 가서 강연하셨을 때 설법이라 그러나 불교에서는 설법하셨을 때 이럽니다. 한 제자가 평생 수행하면서 교훈으로 삼으며 살아갈 한마디는 뭡니까 그랬더니 법정 스님은 그것은 용서다 그랬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용서는 인간사회에 가장 가는 미덕이다. 자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보면은 자주 들었던 단어가 이런 단어 아니었어요? 사회가 어떻게 물론 사회는 이렇지 않았지. 사회는 이렇지 않지만 최소한 서로 얘기할 때 사랑하자 뭐 용서하자 화해하자 자비를 베풀어라 상대를 이해하세요 뭐 이런 단어가 주로 그래도 주 담론이 됐던 것 같은데 야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10년대 2020년대 되니까 무슨 반대로 혐오하세요 증오하세요 미움하세요 막말하세요 뭐 쌍욕을 해도 넘어가는 어느 순간에 그런 사회가 됐어요. 우리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저런 아름다운 어떤 사랑 용서 화해 자비를 하던 시대가 지나갔나? 보면서 올해 한 1, 2년 중에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배웠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비하고 이해하고 라는 걸 배웠는데 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재밌게 봤던 공명지조? 공명조라는 새 이게 원래 불경에 나오는 새인데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새의 결론 우리가 교수님들이 뽑은 2019년 단어가 공명지조였죠. 이 불경에 나온 이라는 결국 어떻게 끝나냐. 이 새 중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좋은 열매를 먹었어요. 맛있는 걸 먹었다는 거죠.
했더니 얘가 먹었는데 A가 먹었는데 B가 열을 냅니다. 질투를 해요. 왜 너만 맛있는 걸 먹어? 그래서 LIC하고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야야 이거 같이 뛰어든 거죠. 야씨 먹으면 같이 먹은 거잖아. 근데 같이 뛰어들어서 네가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걸 못 봐주겠다고 옆에 있던 독이 든 열매를 홀랑 먹고 결국에는 둘 다 죽는다가 이 불교에 나오는 공명주라는 새에 일화라 그랬는데 야씨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야 얘 맛있는 거 먹었다고 서로 뭐 싸우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질투해서 독이 든 열매를 자기가 먹어서 결국에는 몸통까지 이게 싹 죽는다가 이 공명조라는 일화 야씨 불안불안하다 진짜 불안불안합니다 이 얘기하면서도 야 이게 우리 사회가 공명지조라는데 결국엔 둘 다 죽는다가 이 노래의 끝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래의 끝을 바꿔봐야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한 명이 고개 돌아가고 LIC 하고 가면은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한 몇 달 전에 나왔죠. 뮤지컬에 나왔던 거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이거 옛날에 막 웃었잖아요. 서로 주먹을 날리고 있는데 한 명이 멈추라고 상대가 멈추냐 멈춰! 하면 이게 뭐 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걸로 멈추냐로 굉장히 웃겼던 캠페인이다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한 번씩 컬리 나왔지만 저게 그런 뜻이 아니죠. 둘이 싸우는데 서로가 서로를 못 멈추잖아요. 막 엄청나게 화려한 논리로 분석하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뭐 이런 얘는 이런 논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네 얘는 이런 논리 때문에 말이 안 돼 아무리 해봐야 둘이 두면 계속 싸우니까 우리들은 결론은 둘이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밖에 안 가면 한 명이 공명조가 되잖아. 한 명이 뭐 학교 폭력에 의해서 나중에 어른일 때까지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뭐 심지어 일본 같은 데서는 뭐 이즘에 심하면은 뭐 자살도 하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많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 멈춰 캠페인은 원래 외국에서 있던 스탑 불링 캠페인. 우리 사회가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옆에서 쳐다보면서 멈춰라고 해줘야 걔가 산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둘 사이의 갈등을 막는 거는 결국에는 둘에게 내비두면 안 되고 커뮤니티가 손을 뻗어줘서 방관자가 되지 말은 스탑 불링을 하라는 건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도 쓰이긴 쓰이죠 이 단어가.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기억나시는 형님들 계실 거예요. 1990년 무려 199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왜 기억이 나지? 네타시오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기도할 때 네타시오 네타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1990년에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의 정신운동이라 그래서 유명했어요. 우리 사회를 휩쓸었어요. 네타시오 운동. 그 왜 네타시오예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그 네타시오 운동 당시 회장님이 한 인터뷰를 갖고 온 겁니다. 사회가 잘못되고 사회가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 상대방의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 탓이라는 거죠. 저거를 그냥 가만히 스탑불링 멈춰하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내 탓이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도 결국에는 내 탓이다. 아무 말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무심하거나 심지어 뭐 이용하던 어떻게 되건 내가 관심을 갖고 손을 뻗고 커뮤니티가 손을 뻗어주지 않은 내 탓이오라는 게 1990년대 종교계가 아니죠. 이거는 이때는 뭐 목사님도 참여했고 스님도 참여했어요. 스님도 참여해서 다 같이 모여서 네타시오 운동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뭐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저보다 훨씬 좀 이렇게 좀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 좀 훌륭한 분이 얘기하실 거고 저는 전달자니까 옛날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2020년 우리의 사회를 보면 공명지조 단어가 참 가슴 아프게 2019년 단어 공명지조 머리 두 개가 같은 몸에 서로 싸우고 있다. 아지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싸우고 있죠. 뭐 누가 됐던 간에 누구의 탓이냐 결국에는 그 경전에 따르면 불교의 설화에 따르면 죽죠. 스탑 멈춰라는 스탑 불링을 하지 않으면 손을 뻗지 않으면 아마 뭐 설화에선 그랬지만 하여튼 우리는 뭐 손을 뻗을 테니까 내 탓일지 모르겠지만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하지 않으면은 좀 더 그 옛날처럼 뭐 그런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상한 생각을 잠깐 하고요. 지금 제가 할 만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잠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 하나 보여드릴게요. 1989년 그룹 해바라기의 노래입니다.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걸 랩으로 하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뭐 이러겠지만 옛날에는 노래였죠. 복면가왕 출신이 불러드리고자 했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불러보려고 했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결국 그 얘기죠. 내 탓이니까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면은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랑으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이상은 제 수준을 넘는 것 같아서 잽싸게 여기까지만 하고 좋아. 자, 비겁하게 도망을 가고요. 뭐 이 이상은 뭐 제 그게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저는 뭐 다 사랑하니까 뭐 갈등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용서가 제일 어렵죠. 비판은 쉬워요.
제가 해보면 진짜 많은 현란한 100가지의 논리로 여러분들을 깔 수 있습니다. 야, 제가 또 이 비꼬는 거 선수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진짜 그거 안 했으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걸로 하도 이걸 혀가 쉬질 않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밥만 먹으면은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도 이렇게 깐죽 잘 되니? 깐죽이라 했어. 깐죽. 어떻게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깐죽대냐고 사람이. 그래서 이 깐죽대는 건 쉬워요. 논리로 막 포장하면서 온갖 논리로 쟤를 깐죽대는 건 쉬운데 문제는 쟤를 이해하고 쟤를 용서하는 건 어렵죠. 그게 어렵지. 아우 깐죽은 저 시키면 잘해요. 시키면 잘할 수 있습니다. 시키면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